조경식 차관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관련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신기술과 그리고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컨퍼런스입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35개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관련 신기술들 여러분이 정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마음 나누고 또 기조연설을 하고자 하셨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을 통해 짧은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기조연설 첫 번째 순서로 백상엽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 백상엽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로 부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전문 행사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국내 대표 클라우드 기업이자 협력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비대면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새로운 방식의 일상화인 뉴노멀 시대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군에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중심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며 물류, 유통, 방송을 비롯한 전 산업군의 빠른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고 자리매김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기반의 AI나 자율주행 로봇으로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고 AR, VR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생생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등의 기술력으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발굴하여 유통업계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 이상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AI와 클라우드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의 기술, 최적의 방법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해서 공공, 금융, 제조, 유통 등 각 산업별 선도 기업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포함한 여러 IT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성장 비결 중 하나로 카카오의 여러 비즈니스 서비스를 플랫폼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상호 간의 성장으로 이끄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들 수 있는데요.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카카오의 안정적 서비스를 운영했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다양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공공금융 등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높은 클라우드 전환 요구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검증된 IT 인프라와 운영 기술로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의 혁신적인 개발 문화와 전문성으로 가장 앞선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글로벌 CSP 수준의 상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공, 금융, 의료, 교육 등 산업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통해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자사가 보유한 독자적인 AI 기술력과 데이터 처리 노하우가 융합된 차별화된 IaaS, SaaS, PaaS 상품을 통해 특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AI, 클라우드 등 DT 기술을 활용해 공공 클라우드 비즈니스 영역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공공기관용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복잡한 인프라 관리, 고비용 등의 불편 없이 클라우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 사용량 메시지 등 전용 알림 서비스로 인프라 운영 효율 및 편의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공공 분야에 적용하여 비대면 시대 속에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서비스 구축부터 활용까지 쉽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 R&D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기술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서 기업들이 정부 대상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대표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서 파트너사분들과 디지털 전환과 뉴노멀 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국내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플랫폼이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신 여러 주체, 주관,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최신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우리 클라우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미래의 지향적인 방향들에 대해서도 눈에 선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깊이 담아주신 의미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기조연설해 주실 분을 현장에서 만나볼 텐데요. 지금 이 순서부터는 현장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여러분의 질문을 응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창구는 아시죠? 이벤터스에서 바로 질문을 현장에서 들으시면서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 현장에서 답을 다 들으실 수 없겠지만 대표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그리고 이후에 따로 여러분께 피드백을 드리면서 그 질문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돕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면 보셨나요? 설문조사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들이 잠시 전에 화면에 나갔습니다. 정말 푸짐한 선물들이 있죠.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PC로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경품을 응모할 것 같은 경품에 클릭을 하시면 바로 경품 응모 사이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분들은 하단에 경품 관련 클릭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고요. 바로 클릭하시면 역시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세션 모두 끝나기 전에 모두 설문조사에 응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기조연설 두 번째 시간 베스트뱅 글로벌 이한주 대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백신 예약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민간 클라우드로 해결한 베스트뱅 글로벌의 이한주입니다. 9년을 맞은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2021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기조 연설을 맡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스파클랩이라는 스타트업 육성 기관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베스트뱅 글로벌이라는 클라우드 딜리버리 플랫폼을 클라우드 MSP 플랫폼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민간 클라우드가 백신 예약 시스템의 해결사가 되었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깐 저희 베스트뱅 글로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베스트뱅 글로벌은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쓰도록 돕는 기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동화된 서비스로 모든 기관 및 기업들이 클라우드의 IT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만들려 합니다. 베스트뱅 글로벌은 클라우드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클라우드 시티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도입, 구축, 운영, 교육, 데이터 분석, AI, 비용 관리, 보안 규정, 준수 등 클라우드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관 가트너는 베스트뱅 글로벌을 세계 10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과 결여 5년 연속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작년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리더에 등재되었습니다. 리더로 선정된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 탑 10 기업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는 글로벌 8개국에 12개 오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고객은 3천여 개 이상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강력한 클라우드 전문가 85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기업이죠. 모더나입니다. 모더나는 창립 이래 내세울 만한 신약 개발 사례가 없었습니다. 모더나 CEO 반살 스테판은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보고 퍼블릭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의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해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간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민첩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연구 시작 42일 만에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클라우드가 아니었다면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 메신저 RNA 기반의 그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틴 폴딩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됐었고 그것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컴퓨터 환경을 컴퓨터 자원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를 써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더나의 사례처럼 클라우드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만 진짜 클라우드로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부는 먹통 사태로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했던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 해결에 민간 클라우드를 대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민간 클라우드는 어떻게 백신 예약 시스템의 먹통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기존 시스템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기존 서버 시스템은 확장과 유연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서버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큰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요.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줘야 합니다. 인프라를 확장할 때도 장비를 구매하고 세팅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접속자가 증가하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서버를 버릴 수도 없고 서버 총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50대 백신 사전 예약 당시 1,000만 명이나 접속자가 몰렸는데 서버 용량은 택없이 부족했습니다. 또 예약 정보를 서버에 기록하는 최종 단계인 바로 전에 본인 인증을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용자가 몰리는데 정작 본인 인증이라는 문은 좁았던 것입니다. 결국 과부하로 오류가 난 것이죠. 가기부와 NIA, 네이버 클라우드와 그리고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함께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해 꽉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예약 안내, 본인 인증, 예약 대기 모두 민간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예약 처리 부분은 질병청 서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를 갖춘 것이죠. 처음에는 전면 클라우드 구축 이야기도 나왔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18살부터 49세까지의 백신 예약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에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각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TF를 신속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개발, 인프라, 보안, 운영, 테스트, 디자인 등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클라우드 전환과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했고요. 접속 페이지와 본인 인증 시스템, 대기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접속 페이지와 본인 인증 시스템, 대기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구축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10분에 1200만 명까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장을 해놨고요. 암호화된 메모리 DB를 활용해 중복 예약과 우회 접속을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접속했다 취소하고 다시 접속하려면 10분을 기다리도록 설계했는데요. 암호화된 메모리 DB 덕분이었습니다. 백신 예약 시스템은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간 운영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처리 건수는 무려 1억 4,765만 건이었습니다. 하루 최대량은 1,941만 건이었고 평균 1,230만 건입니다. 그리고 접속 초반 혼잡한 대기열은 평균 5분 만에 혼잡이 해소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에는 클라우드 운영 관리 자동화 솔루션 옵스나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운영 관리, 비용, 보안 등을 최적화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장애 알람 관리에는 얼럿나우가 적용되었습니다. 중복 알람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권한과 일정에 따라 알림을 가게 해줍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두 가지 솔루션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는 단 2주 만에 완성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TF는 30분 만에 빠르게 고정할 수 있었고요. 설계 논의에 이틀, 개발에 3일, 그리고 7일간의 테스팅 기간을 거쳐서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기존 서버 시스템 환경에서는 상상도 못할 스피드였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는데요.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종합하자면 클라우드는 서버의 확장과 축소가 쉽고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전문성이 높으면 잘 몰라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낮으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 클라우드여야 했을까요? 민간 클라우드는 저렴하고 빠르고 민첩하고 확장과 축소가 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도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속자가 줄어든다면 다운사이징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민간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솔직히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진정한 의미에서 클라우드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확장 가능해야 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클라우드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름만 클라우드지 솔직히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 예약 시스템도 그냥 프라이빗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그 IT에서 했다면은 그렇게 많이 몰리는 순식간에 많이 몰리는 사용자들을 제대로 대처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민간 클라우드였으면 되는 것이죠. 그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보실까요? 파란색 그래프가 클라우드로 비즈니스를 하는 MT SaaS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가장 상승세가 빠르게 상승세가 엄청나죠.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와 비교해도 그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그 팽이라는 기업들과 비교해 봐서도 이 노란 줄이 팽인데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훨씬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셔서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다가 주식을 투자하셨다면 가장 많은 수익을 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관련된 회사들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최근 세계적 그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도입 기업들은 9년 뒤인 2030년 영업이익이 모두 합쳐 무려 1000조 이상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총 예산이 558조입니다. 체감이 되시나요? 애플리케이션 생산성이 38%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75조 원이 발생합니다. 다운타임은 57%가 줄어듭니다. 생산성, 효율성, 스피드는 증가하고 위기 및 보수 비용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기업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클라우드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민간 클라우드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은 이제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관련돼서 정부도 발빠르게 클라우드 도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부문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얘기하는 클라우드가 정말 민간 클라우드인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클라우드 전환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낸다는 것인데요. 대상 시스템은 무려 1만 개에 달하고 행안부는 5년간 8,600억, 올해만 500억을 투입해 전환 비용을 전부 지원합니다. 내후년부터는 각 기관에서 클라우드 예산 확보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꼭 민간 클라우드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공공 클라우드와 민간 클라우드 용어를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공 클라우드 센터는 정부에서 직접 지정한 클라우드 센터를 말하고요. 민간 클라우드 센터는 우리가 흔히 CSP라고 말하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입니다. 이번 백신 예약 시스템을 2주 만에 만든 것은 민간 클라우드의 힘이 컸습니다. 이미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확장 축소가 용이하도록 가용 서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공공 클라우드 센터는 아직 개설 중에 있어 사용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센터 구축과 운영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 민간 클라우드처럼 잦은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최신 IT 기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적으로도 가상화 수준의 전산실이어서 AI, 빅데이터 분석, IoT 서비스 활용 등 클라우드의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위기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현실에서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어렵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내용인데요. 민간 정보의 처리에 있어 업무 처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업무 중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텐데요.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공 업무는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 클라우드를 통해 등본 하나도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는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의 중대 이익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 이익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선 담당자들이 민간 클라우드 센터 이용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동시에 클라우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게 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 클라우드보다 정보 보호가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때문일 것입니다. 민간 클라우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과기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보호의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해서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안 체계를 갖추어 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평가 인증한 민간 클라우드 센터들이 이미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걱정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리서치 기관 코엔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유럽도 보안은 고민되고 클라우드를 도입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도입 우려의 50%가 보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민간 클라우드는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는다면 변화에 지쳐져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의 또 다른 이유로 프라이빗한 환경을 말합니다. 다른 기업들과 공유하지 않고 공공에서만 사용하니 안전하다는 것인데요. 민간 클라우드 센터에도 프라이빗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환경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마찬가지로 쉽고 빠르게 확장과 축소가 가능합니다.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장점인 최신 기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한 시대에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미국의 CIA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 CIA는 이미 2013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AWS의 단일 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작년 계약 종료 후 여러 클라우드를 쓰는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CIA가 클라우드를 도입해 근 10년 동안 아주 잘 쓰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군사 전략 시스템 구축 사업 제다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처음에는 AWS를 설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다시 그걸 고쳐서 멀티 클라우드로 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아주 본격적으로 미국 국방부도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CIA처럼 최근 단일 클라우드에서 멀티 클라우드로 방향을 선회했고 미 국방부는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디지털 국방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 클라우드의 운영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방위성을 위한 클라우드 상품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클라우드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는 바로 지금이고 미국 국방부는 더 이상 클라우드 전환을 미룰 여유가 없다. 그리고 국방부가 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기업 클라우드 환경을 시급히 구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서 국방의 수위를 올리는 것이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자국의 클라우드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목적도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 발전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사람의 생명, 국민의 생명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자면 국방부의 클라우드 확장성, 최신 보안 기술 및 구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신 보안 기술 및 구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쓸 이유가 없겠죠. 민간 클라우드에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좋은 보안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신 암호화 알고리즘, 실시간 자동 탐지 및 대응, 방대한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빠른 분석 등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미국 국방부의 전력 향상에 큰 기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안이 더 좋기 때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안이 더 민간 클라우드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전선의 전투원에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최신 컴퓨팅 기술을 공급할 수 있고 정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동맹국가 데이터 공유로 연합군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죠. 위기 상황에서 끊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정보와 기술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현대전에서 정보와 속도에는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법도 바꿨습니다. 클라우드나 SaaS는 월 단위 비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조달법대로는 구매를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조달국은 지난 7월 IDIQ 즉 무기한 납품, 무기한 계약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단위 계약을 기준으로 최소 및 최대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미 육군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 형식 헤드셋 기반 전투 체계를 도입했고 앞으로 홀로렌즈 기반의 헤드셋도 훈련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군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현대군에게 디지털 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미 도전을 시작했고 국방부는 가기부와 디지털 뉴딜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예. 국방 ICT 연구개발 첨단 조직을 신설하고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군 장병에 대한 AI와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군이 되기 위해 군이 민간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국방부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국방부에서는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 시뮬레이션 워크게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워크게임은 현실과 비슷하도록 계속 고도화시키면 실제 현장의 지형 지물을 가상현실에 구축하고 군인들을 가상의 워크게임의 훈련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몇 발자국만 가면 어떤 시설이 있고 저 건물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더나, 백신 예약 시스템, 미국 국방부 등 여러 사례들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과 안정성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확신도 잘 안 서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도 겁먹지 말고 처음부터 안 될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잘 모르겠다면 이번 백신 예약 시스템 때 정부가 그랬듯이 저희와 같은 클라우드 기업과 같이 가시면 됩니다. 함께 이야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손잡고 같이 간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핵심 가치인 배우고 실행하고 나누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혁신하고 있는 지금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앞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한재 대표님의 말씀 속에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왜 마지막 쯤에는 뭉클하게 감동으로 남는 걸까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셨지만 먼저 이렇게 한 두세 블럭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활약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또 궁금한 게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벤터스를 통해 올라와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 지금 진행교원이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면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정부의 규제 완화 이외에 기업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지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좀 더 순조로울지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서의 노력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답변 주시죠. 네, 우선 그 규제도 같이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신기술이기 때문에 신기술에 맞는 어떤 새로운 그 규제를 같이 풀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기업에서 가장 지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인력 배출입니다. 클라우드라는 신기술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거기에 최적화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새로운 기술을 잘 알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되는데, 그쪽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장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국산화를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에서 만든 기술을 빨리 해외로 갖고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민간 기업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분야 가운데 특히 새로운 기술에는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정말 힘을 실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아마 이한재 대표님 비롯해서 이미 선두에 서 있는 클라우드 기업의 대표분들 그리고 신기술을 이미 획득하신 분들의 활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와 화합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도 작게 한번 보태봅니다. 자, 이제 다른 질문을 또 더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들은 저희가 또 다른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네, 많이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또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으면은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강국으로 꼭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능답 시간까지 알차게 좋은 정보 공유해 주신 이한주 대표님, 이제 기존사 시간 마무리하며 보내드리고요. 본격적으로